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박영숙입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문제의 이해입니다. 문제의 이해 단계로서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자기가 같이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미션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만약 아침이면 물을 4컵 주고 낮이면 냉각팬을 켜주세요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물과 냉각팬이 되겠죠. 자, 물과 냉각팬이 필요하고 그 개수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팜에서 농부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 단계가 문제의 분해 단계입니다.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 단계로서 만약 아침이면 물을 4컵 주고 낮이면 냉각팬을 켜주세요 하는 미션이 있을 경우 여기에서 만약과 아침이면 그리고 물 4컵을 주고 그리고 낮이면 냉각팬을 켜주세요.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추상화 단계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핵심 요소들을 추출해 가지고 이것을 단순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이라는 명령어 만약 그리고 아침 그리고 물 4컵 그리고 낮 그리고 냉각팬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추출해서 단순화시킨 것을 우리가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만약 아침이면 물을 4컵 주고 낮이면 냉각팬을 켜주세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시간으로서 아침이 되겠죠. 아침과 낮. 그럼 먼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면은 먼저 시간이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되죠. 아침입니다. 자, 아침입니까?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답이 있겠죠. 아침인 경우와 아침이 아닌 경우. 그래서 아침인 경우에는 주어진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실행해주고 아침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보러 갑니다.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다음 조건이 뭐냐 하면은 낮이면이라는 조건이죠. 낮이면 여기서 두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낮은 경우와 낮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또 행동을 또 실행해 줘야 되겠죠. 냉각팬을 켜주고 자 낮이 아닌 경우에 다음 조건을 체크하게 됩니다. 다음 조건이 없죠.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자동화 단계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컴퓨팅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해결책을 표현해 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전 우리가 추출한 만약, 아침, 물레컵, 그리고 낮, 냉각팬을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문법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명령어와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행위를 실행해야 될 것을 아래쪽으로 옮겨서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만약, 아침, 그리고 줄을 바꿔서 물레컵, 그리고 다시 명령어, 조건, 그리고 실행해야 되는 행동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AR 마커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AR 마커로 만약에 해당하는 if 마커, 아침에 해당하는 morning 마커, 그리고 물에 해당하는 water 마커를 4개를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명령어 마커, 조건 마커, 행동 마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계어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해당하는 명령어 if 그리고 아침에 해당하는 게 time은 morning이다 하는 거죠. 노란색 같은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 시간이 아침이다 하는 걸 우리 수학에서는 등호로 표현하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등호를 사용하면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컴퓨터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우변에 있는 변수를 좌변으로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대입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어떤 명령을 할 때에는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같다는 의미로서 등호 2개짜리를 사용합니다. 이게 같다입니다. 1개짜리는 대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증갈로가 있죠. 증갈로 시작. 여기서부터 조건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워터 플러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워터 플러스 플러스. 물을 한 컵씩 증가시킵니다. 플러스 연산자는 일식 증가시키라는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일식 증가한다. 다시 물을 한 컵 주고, 다시 한 컵 주고, 다시 한 컵 주고. 그래서 중괄호가 닫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if 해가지고, 타임이 애프터눈, 오후일 때, 시간이 오후일 때는 템포 해가지고, 이거 온도죠, 온도. 마이너스 연산자죠. 마이너스 연산자는 일식 감소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AR 마크로 코딩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알아서 기계어로 변환해서 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한 것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우리는 문제 해결 모델을 실행해 봄으로써 문제 해결 모델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명령어 마크를 카메라 인식시키니까 if 프로그램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조건 아침이면 인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워터마커 4번 각각 카메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인식시키고 다시 인식시키고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명령어 마크 if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낮이면 애프터눈 마크죠. 그런 다음에 냉각팬을 켜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으면 이제 플레이 마크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아침이면 했기 때문에 아침이 됐을 때 플레이 마크를 카메라에 인식시켜 봅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플레이 마크를 인식을 시켰더니 이렇게 물 4번 주는 게 실행이 되는군요. 그리고 냉각팬도 돌아가서 우리가 제시한 문제 해결 모델은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이제 문제 해결 모델이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는 remove 마크를 사용을 해서 코딩한 마크를 하나씩 지워서 새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는 디버깅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 모델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결함을 고치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remove 마크를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스마트팜은 빅데이터,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최적 환경 조건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러한 스마트한 농장입니다. 이 스마트한 농장의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부터 실습을 통해서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에 앞서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크가 있다 했죠. 우리 게임은 증강현실 게임이기 때문에 마커가 있어야지 농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딩을 하기 위한 마크를 이렇게 잘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크 정리가 끝나면 앱을 실행해 봅니다. 먼저 마이리틀팜 앱을 찾습니다. 앱 아이콘을 찾아서 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식물 마크를 붙여주세요 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자막이 나오면 민들레, 단델라이언 식물 마크를 카메라에 인식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성장 단계를 선택합니다. 먼저 씨앗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모든 식물은 4개 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씨앗, 색상, 그리고 민들레는 꽃대와 꽃 이렇게 4개 단계로 분류되어 있고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씨앗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식물 육성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코딩만 하려면 코딩하기 버튼을 탭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해해서 핵심 요소를 추출한 다음에 단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아침이면 물을 4컵 주고 낮이면 냉각팬을 켜주세요. 자, 여기에서 분해한다면 만약 아침이면 물을 4컵 주고 낮이면 냉각팬을 켜주세요.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키워드 핵심 요소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해당하는 명령어 그리고 아침이면 해당하는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면 행동은
물을 4컵 주고가 되겠죠. 물을 4컵 주세요. 그리고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조건은 낮이면, 그리고 어떻게 해줘? 냉각팬을 켜주세요. 하는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배치해 봤습니다. 만약 아침이면 물을 4컵 주고 낮이면 냉각팬을 켜주세요. 여기서 만약은 바로 명령어, 아침이면이 조건, 그리고 물을 4컵 주고 이게 행동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죠. 낮이면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행동은 냉각팬을 켜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만약 아침이면 물을 4컵 주고 만약 낮이면 냉각팬을 켜주세요. 이렇게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만약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핵심 요소를 추출해서 단순한 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한번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은 시간에 관한 조건입니다. 시간이 아침입니까?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두 가지 경우 수. 아침인 경우와 아닌 경우. 만약 아침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침이면 물을 4컵 주라고 했죠. 아침인 경우 우리가 시간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물을 1컵, 2컵, 3컵, 4컵 주고 다음 조건을 체크합니다. 근데 아침이 아니다. 그러면 다음 조건을 체크하러 갑니다. 다음 조건이 그러면 낮인가요? 물었죠. 현재 시간이 낮?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다음에 낮인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온도를 냉각팬을 켜서 온도를 낮춰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 조건을 또 체크하러 가겠죠. 그 다음 조건이 없어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동화, 다시 말하면 컴퓨팅 시스템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만약 아침이면 물을 4컵 주고 낮이면 냉각팬을 켜주세요 하는 문제를 핵심어, 키워드만 추출해서 우리가 문법에 맞게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다음에 조건이 아침이죠. 조건, 그 다음에 문법이 뭐냐? 행동. 다른 명령어, 다시 명령어, 조건, 행동. 이것이 바로 기계어 C의 문법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명령어를 다시 마크로 표현해주면 AR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어는 바로 if, 만약은 if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침이면이죠. 아침이면 모닝 마커. 그 다음에 물을 4컵 주세요. 물 1컵, 워터 마커를 하나, 둘, 셋, 넷. 4컵 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 if 낮이면 애프터눈 마커, 냉각팬, 쿨팬을 켜주세요. 이렇게 AR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AR로 코드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기계어 C로 변환해서 읽게 됩니다. If time is morning, time, 시간이 현재이다. 아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선생님이 같다라는 뜻은 프로그램에서는 등호 2개를 사용한다 그랬죠. 수학에서는 1개지만 프로그램에서는 2개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중괄로 여기서부터 조건이 실행되는 행동이 나온다 그랬죠. 조건 1의 시작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행동이 들어가게 되겠죠. 조건 1에 대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물을 4컵 주고 물을 1컵 일식 전가해서 쭈루루 옆으로 쭈루루 붙여서 썼죠. 이렇게 세미콜론을 쓰면 옆으로 아래쪽으로 내리지 않고 옆으로 나란하게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물을 한 컵씩 전가시켜서 4컵을 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건 1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조건 if time 시간이 afternoon 오후이다. 오후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냉각팬을 켜주세요. 쿨팬을 켜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내려가죠. 템포, 온도가 마이너스 온도를 떨어뜨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세미콜론을 사용하면 옆에 가로로 이렇게 나열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한 것을 우리가 문제 해결 모델이 어떻게 잘 됐나 못 됐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실행시켜 봅니다. 자, 그럼 문제 해결 모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플레이 마크를 사용해서 실행을 시킨다고 그랬죠. 이렇게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 문제 해결 모델이 성공했을 때는 성공 판정이 나오고 실패했을 때에도 시뮬레이션은 돌아가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리무브 마크를 사용해서 결함을 고쳐야 됩니다. 이 과정 우리는 디버깅이라고 얘기했죠. 리무버 마크를 사용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하나씩 틀린 마크를 삭제하고 다시 수정해서 재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 판정이 나야지 게임이 종료되게 됩니다. 자, 이때 플레이 마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 마크는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하는 마크인데요. 조건을 만족할 때 플레이 마크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션 조건이 아침이면 할 때는 아침, 아래쪽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건 마크가 7개가 있죠.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원형이 있어요. 원형. 주황색은 바로 시간 중에 모닝, 노란색 영역은 시간 중에서 오후, 낮입니다. 애프터눈. 파란색 영역은 시간 중에서 밤, 나이트를 뜻합니다. 이게 바로 조건 중에 때를 나타내는 조건이고요. 자, 4개의 동그라미로 식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식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건인데 우측 상단에 있는 조건이 해충이 꼬일 때, 우측 하단에 있는 조건이 시들 때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추워할 때,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식물이 더워할 때, 이 4가지가 바로 식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건인데 조건이 시간밖에 없을 때는 그 시간이 됐을 때 플레이 마크를 붙여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야 되고요. 조건이 2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2가지 조건이 들어있는 그러한 미션인 경우에는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상태에서 플레이 마크를 인식을 시켜야 미션이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이 리틀 팜 코딩 게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코딩 게임 앱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코딩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미션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문제 이해죠. 자, 만약 아침이면 물을 4번 주고 낮이면 냉각팬을 켜주세요.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만약이라는 명령어가 필요할 것 같고 아침이면 뭐를 주고 낮이면 뭐를 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될 수 있는 건 아침과 낮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행동들이 뭘까요? 아이템들은 물을 4번 줘야 되니까 물 4개와 그리고 냉각팬을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냉각팬을 우리가 여기서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과 냉각팬을 수집하러 가볼까요? 일단은 위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엄마크를 이렇게 인식을 시켜 봅니다. 농부가 이동하죠. 자,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크를 계속 인식을 시켜도 더 이상 가지 않지요. 장애물이 있을 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피해서 자,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이동시켜 볼게요. 먼저 우리가 냉각팬부터 먼저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장애물을 만나니까 농부가 정지했죠. 자,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농부는 자, 이번에는 냉각팬이 있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냉각팬 앞에 왔는데 수집해 볼까요? 수집이 안 되죠. 자, 수집할 때는 농부가 수집할 아이템 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농부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농부의 좌측에 냉각팬이 있지만 우리 게임으로 봤을 때 위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레프트를 사용해야 될까요? 업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게임화 기준이라 했기 때문에 업을 사용해야 됩니다. 업. 자, 이래서 방향을 우리가 아이템이 있는 쪽으로 농부를 방향을 돌린 다음에 농부 앞쪽에 아이템이 놓일 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집을 했더니 냉각팬이 어떻게 됐어요? 반절이 됐죠. 자, 이제는 우리가 물을 수집하러 가면 됩니다. 자, 물이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물이 있는 것을 볼까요? 자, 왼쪽 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왼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다시 줌인해서 확대해서 보고 농물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봅니다. 자, 장애물이 없으니 계속 이동하겠죠.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냇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때 농부 앞쪽에 물이 있으니 자, 수집을 합니다. 자, 물을 수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지로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 한 칸 이동을 시키고 다시 수집을 합니다. 다시 육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물은 두 개가 수집이 됐대요. 다시 한 칸 앞으로 가서 다시 수집을 합니다. 이제 세 개를 수집했습니다. 한 칸 가서 물을 수집합니다. 자, 이렇게 수집이 완료되니까 자동으로 코딩 화면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코딩 화면으로 화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AR 마크로 코딩을 해볼게요. 코딩을 하면 컴퓨터는 그것을 자기가 아는 기계어로 변환해서 읽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죠. 그럼 코딩이 바르게 되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에러가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빨간색은 바로 명령어 카드입니다. 자, 만약 자, 어떻게 될까요? 만약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아침이면 했죠. 만약 아침이면 자, 아침이면 물을 4컵 주세요. 우리가 행동은 바로 물을 주는 것이죠. 물을 4컵 주고 만약 아침이면 물을 4컵 주고 그리고 만약 또 조건문입니다. 자, 명령어 만약 낮이면 했습니다. 낮이면 냉각팬을 켜주세요 했죠. 냉각팬. 자, 여기서 쿨펜 요렇게. 자, 요렇게 순차적으로 마크를 읽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좌에서 우로, 우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인식시켜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명령어 if 인식이 됐습니다. 만약 아침이면 물을 4번 주고 자, 물을 한 번, 자, 마크 뗐다가 다시 한 번, 2번, 3번, 4번. 자, 그 다음에 명령어 if 만약 낮이면 냉각팬을 켜주세요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 프로그램 한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돌려봐서 판단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마크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플레이 마크입니다. 자, 조건이 여러 개인 다중 if 문일 때는 이 조건마다 플레이 마크를 인식을 시켜줍니다. 아시겠죠? 조건이 아침이면 있고 조건이 낮이면 그러면 플레이 마크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자, 아침이 되었으니 자, 인식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낮에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켰습니다. 어때요? 성공했죠? 잘 짜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션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션이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에는 성공창이 나옵니다. 성공창에는 두 개의 선택하는 버튼이 있죠. 도전하기 버튼과 성장 단계 버튼. 자, 저희 이 코딩 게임은 총 레벨이 3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지 단계, 그리고 쉬운 단계인 이지 단계와 보통 단계인 노멀 단계, 그리고 어려운 도전 단계인 하드, 이 3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노멀 단계 게임이 끝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선택창이 나오면 어려운 문제로 도전하고 싶은 친구는 도전하기 버튼을 탭하면 도전 문제를 한 번 더 코딩을 해볼 수 있고, 다음 식물의 성장 단계 게임을 하고 싶은 친구는 성장 단계를 탭하면 식물의 성장 단계 창이 나오고 다음 단계의 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딩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민들레 씨앗부터 하나하나 식물 육성 게임과 코딩 게임을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